그래서 지금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 결정을 빨리 하려면 딸이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아직은 사람이 없으니까 시집 안 간다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올해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사귀어도 내년에 가야죠. 아무리 빨라도. 하여튼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도 지가 실 가고 싶으니까 돈을 저렇게 모으겠죠. 진짜 지가 포기하면 이렇게 막 꾸미고 사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딸도 그렇고 굉장히 검소하고 서탈해요. 우리 딸도. 근데 지가 돈 버니까 더 그러대. 더 그냥 막 입고 다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엄마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딱 내 자식이니까 보면 딱 알잖아요.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딱 와요. 감이 보면. 그래서 요새 조금 얼굴도 좀 좋아지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편안한가 보다 정신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뭐 의지하고 엄마 나 이직하고 싶은데 어때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앞가림을 잘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으로 애들을 키웠으면 막 애들하고 막 우쭈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애들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뭐 엄마한테 기대고 이런 거 없어요. 왜? 나는 선생님 같거든. 훈장이거든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막 기대고 막 개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은 엄마한테 막 개기고 비비적거리고 엄마 이런 것도 없어요. 딱 선생님 대하듯이 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제 뭐 유튜버 구구 유튜버 이상한 좀 정신 좀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 무슨 뭐지? 내가 잘 잊어버렸어. 종북 좌파 빨갱이 또 뭐 하나를 또 들었는데 옛날에 쓰던 말인데 요새는 그 말 안 쓰는데 그 말까지 쓰대. 좀 정신병자 같아 그 사람. 그리고 논리도 보면 하나도 이치에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유튜버도 좀 논리적이고 상식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회원도 별로 없어. 근데 이상하게 이제 내 거기에 뜨기 때문에 내가 가끔 들어가서 여기 오지 말아라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나오는데 가세연도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조금 내가 좀 글을 좀 과격하게 쓰는 거 훈련을 한 다음에 아직은 심장이 좀 떨려요. 쓰면 나오게 돼. 그래서 좀 그거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그런 활동도 해줘야지 독재 정권이 없어지죠. 내 목표는 그거거든. 독재 뿌리 뽑아내는 거, 기득권들 너무 국민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들. 그 지금 그 똘마니들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잖아요.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내 동생도 나의 10배를 돈을 벌었었는데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였고 옛날에 원단 장사 무진장 부자였어요. 다 지금 망해먹은 거지. 근데 10배를 받아서 동생은 또 알아요 내가 얼마나 돈 안 받고 산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동생도 교회에다 무진장 갖다 바쳤어요. 11조를 걔는 평생을 갖다 바친 거지. 평생이라는 거는 이제 걔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 계속 11조 갖다 바쳤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지식인 취급받고 절에 다니면 무슨 무당 취급받고 무당하고 가까운 건 교회예요. 맹신하잖아. 좀 모지리들이 모여들면 맹신이 되는 거야. 귀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봤대. 귀신을 봤대. 그래서 확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귀신이 보이면 그게 무당이지. 보통 사람 귀신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를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뭐 보이지 않느냐고 참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분명히 저렇게까지 있으면 눈에 뭐가 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무지해서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랬어요. 해보니까 기도 제대로 하면은 지혜의 폭이 넓어져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현명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가 보이고 그러면 기도 잘못한 거예요. 헷가닥 간 거예요 맛이. 기도 잘못해갖고 딴 생각해갖고 기도하다 딴 생각해갖고 헷가닥 간 거예요. 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처럼 기도하면 나보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스승을 한 번 모셔야 된다고. 스승 한 번 모셔야 된다는 거는 스님한테 점검을 받아라 이거예요. 미치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왜 점검을 받아야 되지? 나 그냥 기도만 할 뿐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었으니까는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 내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아마 그때 글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왔다리 갔다리가 안 했기 때문에 난 정신 나간 것 같지가 않았거든.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스승님 모셔야 되면 껌 하나도 갖다 대접을 해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털렁털렁 가. 돈이 없으니까 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또 교통비도 나는 아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스님도 아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전화번호를 설사 줘도 그냥 그대로 없어져요. 바로 버리진 않지. 어딘가 놔놨는데 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지. 원해 스님 전화번호도 몇 번 알았죠. 거의 주지 스님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인연을 해갖고 몇 번 알았어요. 한 두세 번? 두세 번 알았어요. 근데 그 절에 다닌 사람은 나 같은 경우면은 막 좋아서 펄쩍 뛰죠. 무슨 선택받은 사람 행동해요. 근데 난 조용히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졌어요. 버리진 않아요.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스님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기도에 그 마장이거든요. 그게 마장이 낄까봐 혹시라도 내 정신이. 왜냐면은 사람 대 사람이면 어떤 감정이라도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때 나를 청정하게 하고자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이루어져요. 터무니없는 발언 아닌 이상은. 일상적으로 딱 경계에 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지 이럴 때 하면은 바른 길로 반드시 가게 돼요. 지혜로워져서 생각이 판단을 잘하게 돼요. 헷갈릴 때.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잘 살아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가진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애들도 그렇게 자라요. 가정교육이 전혀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지금 지네 엄마는 무시하고 지가 거기서 지 엄마까지 휘둘러대고. 그리고 교회 가서 살고. 여자는 불보도 뻔하잖아요. 여자는 혼자 아들 키우면서 그냥 교회 가서 살고 목사한테 매달리고. 목사가 남편 같았겠지 뭐. 그렇게 정신적인 의지를 했겠죠. 남편같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야지. 아마 이 세월까지 혼자 저렇게 살았겠어요? 재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봤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성공을 못하고 저러는 거죠. 그건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성격 좋은 애들은 결혼도 잘하더라고. 뭔가 이상한 모난 데가 있으면은 그렇게 늦더라고요.
방송대 다닐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접근하는 애들은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하여튼 이거는 이중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들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국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도 예측했어요.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라 하나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요. 한참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뉴스에서 알게 되거나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제깍 전달이 되잖아요. 나는 이거를 그때 예측했어요. 컴퓨터 나오고 나서 바로 혼자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컴퓨터 손은 안 되지만 야, 여기 세상이 이렇구나 이러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바로 보니까 바로바로 보고 바로바로 대화가 되니까. 그러면 인성이 중요한가? 국적을 떠나서 사람의 좋고 나쁨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인성이 이상한 사람 뽑아놓으면요, 다른 나라에서 버림받아요, 그 대통령.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좋으니까 외국에서도 외국인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를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말해보니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무기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국 장관이 되면은 너무 좋은데 지금 좀 저기 뭐라 그럴까, 좀 문재인 대통령 과예요, 조국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사람이 좀 염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추 장관이 딱 끼어들어서 딱 추진력 있게 쐐기를 탁 박아버리고, 쐐기를 탁 법을 바꾸지 못하게 딱 해놔버리고 개혁을 해서 마무리를 확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이제 미세한 부분을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더 전문가니까 미세한 거. 우리나라는 솔직히 민법보다 형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섭잖아요. 사람을 치고받고 하는 거. 돈은 그 다음이고. 너무 내 생각, 내 욕심은 그래요. 추 장관 다음에 조국 장관. 근데 법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법을 알아야지. 법을 모르면 이명박 박근혜처럼 되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근데 너무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허점이 자꾸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강남에다 젊은 애들을 거기다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평수를 지어주는 거예요. 끼워서 같이. 그래갖고 그 젊은 애들한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이 강남에 들어가길 너무 원해요. 거기서 나도 패배자였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거기 집을 살 수가 없어. 비싸서. 그것 때문에 패배자였어요. 나는 내 자신은 우리 애들이나 충분히 거기 가서 살 수가 있는데도 돈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서 애들이 들어가게 해야 돼.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그럼 부모들은, 난 그게 참 걸렸어. 애들하고 우리 애하고 얘기하면서. 강남은 내가 그랬지, 아예 엄마는 꿈 같은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그런 거.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 너무 비싸니까. 몇십억씩 하는 집을 어떻게 가느니. 나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주냐고. 내 마음은 너무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거기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형 평수를 지어서. 그러면은 엄마들도 만족해요. 됐네. 편안하네. 마음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면 평수를 거기서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강남은 내 편이 아니에요. 경상도도 내 편 아니에요. 포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를 두 군데를 아예 포기하고 남북 통일돼야지 그게 없어져요.
동서분단, 경상도, 강남, 전라도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하여튼 전라도, 경상도, 강남 세 군데가 문제예요. 그거는 아예 발라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자고요. 중산층만.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또 교회에다 하도 바쳐갖고 그 돈이 정치권으로 들어갔고 정치인들만 잘하고 금권 정치하고 그게 돌고 돌아서 얘네들은 11조 갖다가 퍼다 줬는데 고작 정치권에서 주는 건 몇만 원 던져주면서 야 살인해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면 그 권력을 자기가 쥔 것 마냥 살인하면서 그 등에 엎어갖고 죄를 지면 DB를 봐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봤잖아요. 강남은 회복 불가능해요. 이 상태로 가면. 거기다가 우리 애들을 꽂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은 그냥 부자 등록을 국민의 적을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아 저것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3살 때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 아주 강남 것들은 울타리를 딱 쳐버려야 된대. 나 그 말 듣고 쇼킹했어. 생각 없이 내 동생은 말을 교인들이 그래요. 생각 없이 말을 싸질러요.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지가 불리하면 완전히 사탄이야. 모든 게. 거기서 세사는 나한테 언니한테 강남 것들은 울타리를 딱 쳐갖고 나오지 못하게 거기다 가둬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나 답을 말을 못하겠더라고. 거기서 입이 딱 막히더라고. 그 말 듣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사는 그조차도 강남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이에요. 강북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세제로 강남만 세제 매기는 게 아니라 강북도 세금 매길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진짜 상속은 현재 법에서 많이 보호가 돼요. 내가 산 집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니까. 그거는 나라에서 정말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세제에서도 상속 부분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 받은 걸 어쩌라고. 내가 산 게 아닌데. 난 투기도 안 했는데. 투기로 산 게 아닌데. 2주택을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는데. 또 나같이 선한 사람은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라도 내 자식한테 줘야 된다. 이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게 있는데.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강남은 우리가 쌓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강북 사람들의 다 적이에요. 거기는. 경상도 전라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이렇게 융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강남은 점점 더 도드라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강남만 혼자 진짜 내 동생 말 맞다나 거기는만 울타리 친 꼴이 돼요. 지금처럼 계속 가면. 그것도 큰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왜? 걔네들이 돈을 쥐고 있거든. 그럼 돈 갖고 정권을 흔들어댈 수 있어요. 자기네끼리 울타리 안에서. 야 우리 이 돈 갖고 뭐 하자. 아 이거 갖고 주식시장 죽여버리자. 아 이거 갖고 부동산 저기 마용성 거기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면 어쩔 거냐고요.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되니까는 심어요. 젊은 애들을. 그러면은 모든 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도 스트레스 해소되고 애들도 좋고.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1인 가구도 거기도 강남 사람들 늘어나요. 그러면 방 하나에다가 거실만 크게 해주는 거예요. 31평짜리 거실만큼 31평짜리 거실을 꾸며주는 거예요. 17평에다가 17평이면 그 정도 그렇게 충분히 되거든요. 그냥 화장실도 작게 하고 부엌도 작게 해주고. 그냥 부엌은 또 거실 한쪽에다 넓히면 되니까 싱크대 하나 더 설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거실만 크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새 다 거실에서 잠자고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실에서 먹고 자고 잠자고 텔레비 보고 놀고 다 해요. 방은 잠만 자요.
그렇게 해서 젊은 애들 꽂아 넣어요. 거기다 신혼부부를 거기다 꽂아 넣어요. 좀. 내가 우리 애들을 보니까는 딱 그렇게 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흙수저 부모들 밑에는 아무리 애들이 좋은 애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이 가구 돼요. 이 가구 사요. 왜냐면 부동산이 아무리 올라도 이게 하락기에는 얼마 안 주면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아들 총각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라 그랬었어요. 떨어지다가 2007년도인가 그 무렵에 떨어졌었어요. 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살려고 부동산도 엄청 보고 그래서 전화도 무진장 계속 왔어요. 귀찮을 정도로. 거기 부동산에서 살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반드시 와요. 전세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별로 없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2주택이 된 거예요. 강남 사람이 강남 집을 갖고 있어요. 2주택으로. 근데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늘어나니까 저렇게 이제 난리를 치는데, 그럼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은 또 현 정권에 대해 니네들이 강남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다 심어 넣어요. 젊은 애들. 그럼 자연히 떨어져요. 거기서 집값이.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그런 큰 집이 필요 없거든. 그럼 이제 거실이 넓으면요 집이 좁아졌다는 느낌 하나도 안 들어요. 31평 그대로 느껴요. 어차피 잠만 자고 나오니까 거실로. 그럼 1인 가구 늘어나면 그 집이 인기가 엄청 높아져요. 그럼 자동으로 처음에 할 때는 싼 집이 자동으로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도 그 부영 아파트 상속받는데 거기도 우리 평수가 가장 작아요. 32평짜리. 33평인지 2평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작은데 지금 우리 평수부터 60평대까지 있어요. 거기는 처음에 지을 때 성공한 엄마들이 들어가는 동네. 이렇게 자녀 교육시키고 이제 그런 게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강남에서 일이 왔지만 그런 부모들이 가는 동네로 거기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분양가도 비쌌어요. 그 집이. 집값도 엄청 차이가 나고. 근데 지금은 별 차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오를 때는 순간적으로 오르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그 민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를 것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내려요. 지금 문재인 정권 나는 이대로 너무 쥐어짜면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봐요. 그럼 일본처럼 돼요. 그러면 또 그게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일본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똑같이 무너져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정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본이 망한 게 또 뭐예요?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이 못 살았잖아요. 부동산을 막 올리면서 법을 만들었고 막 융자 내주고 막 이라고 부동산으로 치 올려놨잖아요. 그렇고 빚쟁이 됐잖아요.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융자 막는 거는 확실해요. 분양을 싸게 해줘. 건설사를 좀 잡으라고요. 일본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야, 니네 조금 남기지 말어. 불경기인데. 그리고 많이 지어. 소형평수로. 재건축 좋아. 얼마든지 해. 대신 소형평수 많이 늘려. 그 젊은 애들 싸게 분양해서 거기 넣어. 이렇게 하면 끝나요. 골치 아픈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정책. 그냥 예측을 하고 미래의 그러니까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 하다가는 그거에 대한 또 화가 닥쳐요. 그러니까 미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될 건지. 젊은 애기들은 없고 노인들은 늘어나고, 그렇고 1인 가구는 지금 노인들도 애들 다 나가서 살잖아요. 결혼 안 해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랑 같이 안 살아요. 요새 애들. 나도 보면 잔소리 하니까. 나도 내 잔소리가 싫어서 나가서 살으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엄마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고 월세 내고 이렇게 하고 너무 애들이 힘든 거야.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지네가 스스로 잘 벌잖아요. 그럼 강남에 꽂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금수저인데 아니 흙수저인데 애들은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강남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보 그게 진보잖아요. 지금 진보들이 강남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국짐당해요. 독재들이에요. 내 동생 돈 무진장 벌었어요. 다 교회에다 바쳤지. 나는 돈 못 벌었어요. 근데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게 지금 민주진영이에요.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 지식을 겸비한 부모들이 애들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꽂아 넣어야 돼요. 강남에다가. 그러면 불협화음이 별로 없어요. 좀 나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민주진영이지만 괜찮은 애가 들어왔네. 수준 있는 애들이 왔네. 거부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노년에 큰 집 팔아가지고 그런 데 들어와요. 그게 인기가 엄청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강남에다 또 넓은 평수를 잔뜩 지어놓으면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심각한 문제가 돼요. 제발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대로. 지금 내가 2인 가구잖아요. 지금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넓은 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살아보니까 31평짜리 집들도 다 부담스러워요. 둘이만 살면. 분명히 그런 집 원해요. 거실은 31평처럼 유지되고 방은 잠만 자니까. 그 애들 와도 거실에서 노니까. 애들은 다 1인 가구라 흩어졌다가 명절에는 다 모이잖아요. 그럼 거실이 넓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요? 건설사한테 돌려야죠. 니네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좀 이제는 이렇게 해. 그러고 전혀 이렇게 막 대형 평수만 해갖고 아주 대기업만 들어가서 해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얘기로 또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지네들이 지금 편안해지고 아예 몰라 정치 몰라 나 몰라라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했는데 강남은 뭐 맨날 지네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응? 가짜는 것들이 그렇게 돼요. 솔직히 거의 강남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보통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 있어요. 나처럼 둘 다 되는 집들은 거의 없어요. 그 모임에서. 그리고 거기서 또 공부는 형편없는데 돈이 많아갖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야. 모질이들은 돈을 아무리 줘도 다 망해먹어요. 자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현명한 자녀들은 계속 성공해요. 그렇게 하면 강남 분명히 무너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사회 문제잖아.